개념원리 수학화 수업 오늘은 대단원 2단원에 있는 함수라는 걸 할 거예요. 여기서 배우는 함수는 함수 이론 배운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함수는 1차 함수, 2차 함수거든요. 여기에서는 그 후반부로 가면은 새로운 종류의 함수를 2개를 더 배웁니다. 첫 번째로 배우는 게 분수꼴로 된 함수, 루트가 있는 함수. 그런데 그 전에 함수 이론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이 여기는 이해하고 확실하게 좀 명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럼 여러분은 페이지 96쪽을 보면 돼요. 우리는 본격적으로 이제 함수라는 걸 배울 건데, 함수가 뭐냐? 함수라는 건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중학교 과정에서 배운 함수는 그 함에 숫자를 집어넣어서 뭐 된다 이런 식으로만 설명을 했는데, 우리는 그거를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면 누가 누구를 선택한다의 관점으로 볼 거예요. 이렇게 누가 누구에게 매칭이 된다는 걸 우리말로 대응이라고 하거든요. 함수는 기본적으로 x가 y에 대응하는 것을 함수라고 해요. 그런데 단순히 그러한 조건이 있는 게 함수가 아니라, 일단 우리가 대응이라는 말부터 설명을 좀 할게요. 임의의 x가 y에, 그러니까 이 대응이란 말을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면, 다시 적을게요. x라는 집합의 원소가 있고 y라는 집합의 원소가 있어. 그런데 x랑 y를 내가 이제 짝을 지어줄 거야. 이건 마치 x가 y를 선택하는 개념으로 보거든. 이렇게 둘을 짝 지어주는 것, 그걸 우린 대응이라고 한다. 그래서 함수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대응이라는 관계가 성립을 한 상태로 우리가 배우는 게 함수인데, 실제로 우리가 중학교 과정에서는 함수를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냐면, 이게 함이야, 상자. 함에 수를 집어넣어. x를 집어넣어서 y가 나오는 이 관계를 우리는 함수라고 불러요. 그럼 이걸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 x가 y를 선택한다의 개념으로 볼 거고, 이거를 약간 국어적인 관점으로 보면 원인 결과로 볼 거예요. 하나의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도출이 되는 이러한 상태를 우리는 함수라고 부릅니다. 함수는 영어로 하면은 펑션이거든. 이게 그 뜻으로 따지면 기능이란 뜻이야. 함수라는 거는 약간 새로운 종류의 기능이라 보면 돼. 그런데 우리가 배우는 함수라는 말은 고대 중국에서 유래가 되었기 때문에 함수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그러니까 새로운 종류의 누군가를 표현하는 어떠한 기능? 그런 걸, 새로운 것. 여기서 말하는 이 기능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컴퓨터 보면 알겠지만, 컴퓨터 뭐 F1, F2 이런 키 있죠. 거기서 F가 펑션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종류의 정의가 되어지는 것, 우리는 그걸 함수라고 부를 거야. 그래서 함수의 범위는 굉장히 넓고 굉장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함수를 배울 때는 좀 새로운 것이라고 여러분이 바라보고 문제를 풀면 되고, 이렇게 대응 관계가 있는 것을 우리는 함수라고 할 건데, 사실 함수가 되려면 조건이 필요해요. 함수가 되는 조건 뭔지 알아요? 함수가 되려면 함수는 하나의 x가 하나의 y에 대응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은 x가 한 개면 y가 한 개가 돼야 된다고. 하나의 x가 2개를 선택하는 순간 그거는 함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우는 고등수학에서는 이거를 2가지 예로 설명을 해. 첫째, x는 반드시 선택. x는 반드시 선택을 해야 해. 두 번째, x는 2개 이상 선택 불가. 이 2가지를 강조해서 다른 걸로 설명을 해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하나의 문장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림을 그릴 테니까 지금 제가 그리는 대응 관계가 함수인지 아닌지 여러분이 한번 구별을 해보세요. 함수를 그림으로 그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그리긴 해. 그런데 x라는 집합이 y라는 집합을 선택하는 개념 자체를 우리는 어떻게 그리냐면 x, y를 이렇게 먼저 그림을 동그라미로 표시를 하고 거기에 대응이 되는 원소를 적어. 내 맘대로 적을게 여기는. 그래서 마치
x가 y를 선택한다. 이런 개념으로 보는 게 함수야. 이렇게 선택하는 거. 자, 그러면 내가 그린 이 그림은 함수일까? 아니야. 왜 아니지? 4가 선택을 안 했지. 함수는 무조건 하나를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얘는 함수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러한 대응관계는 함수가 될 수 있을까? 이건 또 왜 안 되지? 두 개를 선택했지. 그렇게 되는 것도 함수가 되지 않는다고.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함수인지 아닌지 체크하는 게 특히 중요하고, 야, 그럼 내가 여기를 지울게. 이건 함수가 될 수 있을까? 요네 함수가 안 되지? 어떻게 생각해? 함수가 될 수 있을까, 이거는? 함수가 될 수 있어. 하나의 x가 하나의 y를 선택했잖아. 너희가 지금 헷갈리는 건 이런 거야. 지금 여기 c가 둘에게 선택을 받았죠. 그건 중요하지 않아. 함수는 x가 딱 한 개만 선택하면 돼. 그러니까 이 중에서도 인기가 많은 사람이 있을 수는 있잖아. 누군가 둘이 본인을 선택한다고 해서 함수가 안 되는 건 아니고, 대신 무조건 선택을 하는 입장에 있는 친구들은 선택을 하세요. 이렇게 표현하는 걸 우리는 함수라고 해요. 그래서 함수는 앞으로는 우리는 이런 선택의 관점에 의해서 조금 더 심화된 과정으로, 심화된 개념으로 우리가 찾아볼 거예요. 자, 이렇게 선택을 하는 함수에서도 우리가 용어 정리를 좀 해야 하는데, 여기서 좀 암기를 해야 한다. 선택을 하는 입장에 있는 집합, 우리는 그 집합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정의역이라고 부를 거야. 암기할 수 있겠지? 선택을 하는 입장에 있는 친구들을 정의역이라고 할 거야. 그 집합의 이름을. 그리고 선택을 당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친구들을 공역이라 불러. X에 해당하는 게 정의역, 선택을 받는 거에 해당하는 게 공역. 그런데 여기서도 잘 보면 A랑 B랑 C는 선택을 받았고 D는 선택을 받지 않았지. 그 중에서도 선택을 받은 이 친구들을 뭐라고 할 거냐면 치역이라 부를 거야.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용어 정리를 좀 잘 해야 한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 Y에 해당하는 모든 아이들은 다 선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이야. 근데 이 아이들이 다 선택을 받는 건 아니라고. 그중 선택을 받은 아이들을 치역이라 불러. 그러면 우리가 배우는 모든 집합에서 항상 치역은 공역의 부분 집합이야. 더 범위가 좁다고. 그 과정도 여러분이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해. 우리가 배우는 건 이렇게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 우리가 보통 집합을 쓸 때 어떻게 쓰냐면 y는 fx라고 써요. y는 fx라고 쓰는데 이거를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면 x에 대한 함수라고 쓸 거고, 앞으로 우리는 이 안에 있는 친구 있지. 이게 선택을 하는 아이다. 정의역은 x야. 선택을 하는 입장에 있는 친구. 선택을 받아서 나오는 친구 있지? 그 친구를 치역이라 불러. 용어 정리를 잘 해야 해. 선택을 받아서 나온 친구들이 치역이야. 선택을 받을 가능성에 있는 친구들은 그 치역이 아니라 공역이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말이 조금 헷갈리거든? 그런데 나중에는 공역이라는 말보다는 치역이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는 누가 누구를 선택했다가 중요한 거야. 내가 지금 집합을 그 함수의 관계를 표현할 때는 4개랑 4개의 대응 관계였는데, 나중에는 이 선택을 받지 않은 아이는 크게 보진 않을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정의역, 공역, 치역이라는 용어를 확실하게 좀 살펴보아야 여러분이 여기서 나오는 과정을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나오는 함수도 두 함수가 만약에 서로 같은 함수일 수 있거든? 서로 같은 함수의 조건을 좀 잘 들어보세요. 두 함수가 있어. 함수가 첫 번째 함수랑 두 번째 함수. 얘네 둘이 서로 같으려면 조건이 뭐냐면, 첫째, 정의역과 공역이 각각 같아야 돼. 두 번째, fx는 gx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 말이 조금 어려운 말이거든? 자, 설명을 좀 해줄게. 첫 번째 함수가 있어. 첫 번째 함수 fx가 있어. fx의 정의역은 보통 집합이니까 이렇게 써. 정의역은 마일과 0과 1이야. 그리고 이 fx라는 식은 그냥 x라고 보자. 그 다음 치역은 범위를 주지 않을 거야. 아니,
공역은 범위를 주지 않을 거야. 실수 전체. 이런 함수가 있다. 자, 두 번째 이런 함수가 있어. 이거의 정의역은 마일과 0과 1이야. 그 다음 치역은 실수 전체야. 이 두 함수가 있어. 이렇게 두 종류의 함수가 있을 때 얘네들이 같은 함수인지 다른 함수인지 체크를 할 땐 여러분이 뭘 체크해야 되냐면 첫째, 정의역과 공역이 같은지 체크를 해야 돼. 일단 정의역이 마일 0일, x의 범위야. 마일 0일 같지? 얘네들은 같아. 그 다음 공역이거든? 공역이 같아. 그럼 일단 얘는 통과했네. 그러면 여기까지는 통과한 상태로 보면 자, 니네가 보기에 얘네들은 같은 함수일 것 같아? 잘못 적었다 이거. gx로 적어야 돼. 같은 함수일 것 같아? 다른 함수일 것 같아? 왜 같은 함수야? 어떻게 같아? 이게 이거고 이게 이건데? 식이 다르잖아. 근데 정항상 같을 것 같지? 같은 함수가 되는 조건은 어떤 조건이냐면 아까 내가 fx랑 gx 같다 그랬잖아. 이 fx랑 gx가 같다는 얘랑 얘가 같은 걸 말하는 게 아니야. 이게 같다라는 거는 사실은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말해야 돼. 그러니까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같다가 돼야 돼. 그러면 얘네들이 같은지 아닌지는 어떻게 체크를 하냐면 이게 fx고 이게 gx거든? 여기다가 마일을 집어넣어봐. 얼마 나와? 마일이지. 여기다 마일을 집어넣어봐. 얼마 나오니? 마일이지. 같지. 그게 같으면서 동시에 두 번째 걸 집어넣어. 여기도 동시에 두 번째 걸 집어넣으면 여기 되지. 면서 세 번째 걸 집어넣어. 이렇게 여기에 존재하는 모든 원소를 집어넣어서 같을 때 우리는 이거를 같은 함수라 부른다. 같은 함수의 조건은 확실하게 기억을 해야 해. 정의역과 공역이 같으면서 똑같은 숫자를 집어넣어서 똑같은 게 나와야 해. 치역은 그래서 굳이 보지 않아. 왜냐하면 집어넣어서 나온 걸 치역이라 부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식으로 같은 함수를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야 해. 자, 다음 페이지 볼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건 함수인지 아닌지 체크하는 걸 배우는 거야. 그럼 여러분이 함수인지 아닌지 체크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원소가 유한계야. 그림을 그릴 수 없고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있어. 그럴 때는 이 관계를 보면서 다 선택했는지를 보면 돼. 그런데 함수의 그래프의 관점으로 직접 그림을 그렸을 때 함수인지 아닌지 체크하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한다. 자, 설명하기 전에 그림을 그려놓고 함수인지 아닌지 확인을 한번 해보자. 이런 함수가 있어. 그냥 내 맘대로 그렸어. 얘가 함수일까 아닐까를 체크를 해야 해. 함수인지 아닌지 체크를 해야 해. 근데 아까 함수가 되는 조건이 뭐라 그랬지? 함수가 되는 조건. 뭐니? 그치? 하나의 x가 하나의 y를 선택해야 해. 그래야만 함수야. 그러면 너희가 보기에 얘는 함수일 것 같아? 아닐 것 같아? 함수 맞아? x가 한 개, 그러니까 모든 x는 선택을 하면서 한 개만 선택해야 된다고. 그게 이 그림상에서 여러분이 맞는지 아닌지를 찾아볼 수 있어야 한다고. 그거는 얘는 함수일까 아닐까? 얘는 함수 맞아. 그걸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체크할 거냐면 방법을 외워야 된다. 함수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은 y축과 평행한 이라고 말하면 좀 어렵지. 그러니까 세로선. 세로선을 그어서 체크를 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모든 점에서 세로선을 그어보는 거야.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지. 그런 함수라고. 여기서 그어보는 거야. 한 점에서 만나지. 이게 모든 점에서
모든 x값에서도 한 점에서 만나는지 체크를 해야 돼. 여기는 색칠돼 있고 여긴 빈 동그라미잖아. 그러니까 이게 얼마인지는 몰라도 여기서는 하나를 선택하는 개념이 된다고. 이렇게 그어도 하나고, 이렇게 그어도 하나고, 이렇게 그어도 하나고, 이렇게 그어도 하나야. 이렇게 세로선을 그어서 한 점에서 만나면 얘는 무조건 함수다. 그걸 니네가 확실하게 캐치할 수 있어야 돼. 알겠니? 어떻게 하는지? 세로선을 그어서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면 얘는 함수라고. 아예 안 만나는 점이 있으면 함수가 아니야. 모든 점에서 다 하나에서 만나야 해. 그래서 내가 그린 이 그림은 함수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내가 그림을 몇 개를 더 그려볼게. 방법을 알았으니까 이거 함수인지 아닌지 확인해봐. 이거 함수일까 아닐까? 자, 이게 그 끝까지 뻗어나간다는 그 생각을 해서 그냥 화살표를 그릴게. 다 뻗어나가. 함수일까 아닐까? 맞아. 모든 점에서 다 한 점에서 만나거든. 그러면 지금 이건 함수일까 아닐까? 원이야, 원. 함수일 것 같아, 아닐 것 같아? 아니야? 왜 아니지? 여기에선 아무도 선택을 안 했지. 그런데 여기서는 두 점에서 만나잖아. 한 점에서, 그러니까 안 만나는 것도 있고 두 점에서 만나는 것도 있지. 이러면 함수가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이런 선을 배워. x는 4? 이런 선. 그런데 니네가 그때 조금 집중을 했으면 이런 선을 뭐라고 부르냐면 할 때 함수라고 이름 안 불러.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불러. 책에 실제로 그렇게 나와. 그래서 중학교 2학년 책을 보면 1차 함수 배우고 나서 x는 a? 라는 선을 두고 얘를 함수라는 이름을 안 붙이고 직선의 방정식의 이름을 붙이거든? 그 이유가 x는 4라는 선을 긋잖아. 이게 x는 4야. 이 선의 이름 x는 4거든? 그러면 봐봐. 내가 여기다가 이쪽에 그으면 한 점에서 안 만나지. 그런데 내가 여기에 그으면 엄청나게 많은 점에서 만나지. 그러니까 이는 함수가 안 되는 거야. 함수를 찾는 방법은 세로선을 그어서 한 점에서 만나는지를 체크를 하면 돼. 그런데 이거 관련된 되게 복잡한 그 찾는 법이, 그러니까 찾아야 되는 유형이 되게 많아. 그래서 그것만 여러분이 주의하면 된다. 마지막 하나만 더 할게. 얘는 함수일까 아닐까? 얘는 아니야. 왜 아니지? 여기서 두 점에서 만나서 아닌 거야. 그걸 여러분이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우는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의역, 공역, 치역 구분하는 거. 두 번째, 서로 같은 함수인지 확인하는 거. 세 번째, 그래프를 통해서 함수를 구별하는 방법. 그걸 니네가 정확하게 익혀놔야 해. 그런데 니네 이걸로 어렵다고 하면 안 돼. 앞으로 나가는 건 이거보다 훨씬 어려워. 그래서 조금 집중해서 개념을 잘 익혀서 다음 시간은 완벽하게 암기를 해야 한다. 자, 그럼 100쪽에 있는 필수예제 1번 한번 볼까? 여기가 풀다 보면은 대충 어떤 상황이 오냐면 약간 감으로 좀 풀리는 상황이 좀 생기거든. 근데 감으로 풀면 안 돼. 정확한 좀 이론이 있어야 돼. 자, 1번 보자. x는 마일과 0과 1이고 y는 0과 1과 2야. 다음 중 함수인 걸 고르래.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함수인 걸 어떻게 고를 것 같아? 너희는 어떻게 함수인 걸 고를래? 답을 어떻게 구할래? 이건 안 배웠잖아. 뭔가 안 배운 것 같잖아. 애매하잖아. 답을 어떻게 구할래? 근데 이게 첫 번째 문제야. 어떻게 할 것 같아, 너희는? 이 관계를 명확하게 봐야 된다? 우리가 화살표로 표시를 했잖아. 약간 명제야.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마일을 집어넣어. 그럼 1번 같은 경우 이렇게 한다고. 여기다 마일을 집어넣어. 그럼 결과가 얼마가 나와? 그치? x가 마일일 때 그 결과는 1이 나온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라고. 그 다음 x가 0이야. x가 0일 때 그 결과는 0이고 x가 1일 때는 결과가 마일 나오지. 그러면 이렇게 나온 이 친구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치역이라 불러. 치역. 선택기를 받은 아이들. 그리고 y에 속한 아이들 있지. 얘를 공역이라고 불러.
우리가 얘가 함수인지 아닌지 체크하는 방법은 숫자를 집어넣어서 나온 아이들이 y의 부분집합이 이어야만 함수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나온 아이들이 이 안에 들어있어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함수가 안 되는 거야. 그럼 1번은 함수일까 아닐까? 아니겠지. 야, 그럼 2번은 맞을 것 같아 아닐 것 같아? x가 마일이면 얼마가 될까? 1이 돼. x가 0이면 0 되고 x가 1이면 1 되지. 그러면 얘는 치역으로 나오는 게 0과 1과 1이 아니야. 우리가 집합을 적을 땐 그 얘기를 했지? 겹치는 게 있으면 한 번만 적자고. 치역은 0과 1이야. 얘는 얘 부분집합이니? 여긴 아니고 얘는 맞아? 맞지? 그러면 얘는 함수가 되는 거야.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그런 식으로 일일이 집어넣어서 체크해야 한다. 굉장히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개념은 치역은 공역의 부분집합이다. 딴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풀 수 있어야 돼. 2번 한번 볼까? f의 치역을 구하래. 그런데 함수는 정의하는 방법이 조금 되게 복잡하고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우리는 이 함수를 정확히 해석을 해야 되는데 함수는 어떻게 하면 되냐.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뭐 1000개 올려 100개 올려 라고 할 때 1000개를 올리라고 할 때 1000개를 올리면 되고 100개를 올리라고 할 때 100개 올리면 돼. 문제는 x가 이 상황에서는 홀수면 여기다 집어넣고 짝수는 여기다 집어넣는 거라고. 그러니까 주어진 조건만 보고 집어넣기만 하면 돼. 그럼 하나씩 한번 볼까? F1은 얼마야? F1이라는 건 2를 집어넣는데 1은 홀수지. 그 위에다 집어넣는데 아래다 집어넣어야 돼. 위에 집어넣으면 얼마 남아? 1 나오지. F1은 1이야. F2는 얼마일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0이야. F3은 얼마일까? 3 얼마야? 5네. F4는 얼마일까? 마이. F5는 얼마일까? 9지. F6은 얼마일까? 6까지네. 마사야. 그렇게 해서 나온 아이들을 치역이라고 한다. 치역을 구하세요. 치역은 다 집합이라서 집합을 적을 때는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작은 것부터 적어요. 겹치는 거 있을 땐 집합이니까 한 번만 적는 거야.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니까 별로 복잡하지 않아요. 다음 거 볼까? 3번. x가 마일과 1이야. 정의역이 같아. 그리고 치역에 대한 언급이 없지. 그러니까 공역에 대한 언급이 없지. y의 범위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그냥 다 실수 전체라고 생각해. 이 상황에서 그러면은 첫 번째 조건은 성립해. 그런데 문제에서는 두 함수가 식이 다르게 생겼는데 f는 g여야 한데 두 함수가 같아야 한데 그럼 우리는 두 함수가 같다의 조건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두 함수가 같은 함수야. 그치? 그걸 앞으로 어떻게 적냐면 정의역이 마일과 1이거든. 두 함수가 같아요. f마일은 g마일이고 f1은 g1이다. 이걸 너희가 꼭 적을 수 있어야 된다. 두 함수가 같으려면 각각의 정의역인 x의 범위에 있는 친구들을 대입한 게 같이 나와야 된다고. 그래서 계산만 하면 돼. 알겠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론이라고 확실하게 니네가 이해를 해야 해. 마지막 문제 한번 볼까? 4번은 그래프를 보고 함수의 그래프인 걸 찾는 문제야. 자, 1번은 함수일까? 모든 선을 다 그으면 한 점에서 만나지. 함수 맞아. 2번은 함수일까? 아니야. 여기서는 안 만나고 여기서는 두 점에서 만나니까. 3번은 함수일까? 아니지. 왜냐면 여기서는 안 만나고 여기서는 두 점에서 만나니까. 4번은 함수일까? 4번은 모두 한 점에서 만나니까 함수인 거야.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걸 여러분이 보고 체크할 수 있어야 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내용은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이 문제를 풀면 되는데 그 연습 문제 잠깐만 볼까요? 연습 문제에서 84번이랑 85번은 방금 했어. 대신 집어넣을 때 유리수는 위에다 무리수는 아래다. 이것만 헷갈리지 마. 86번 볼까? 함수는 정의역과 치역을 잘 봐야 한다. x는 요거고 y는 요거야. x에서 y로의 함수를 소수의 개수로 정의를 한대. 그럴 때 fx의 치역을 구하래. 하나만 해볼게. 그럼 이걸 앞으로 어떻게 적냐면 f5는 하고 적는 거야. f5는 뭐냐? 5 이하의 소수의 개수야. 아니구나. 5의 양의 약수 중 소수의 개수야. 그러면 5의 양의 약수는 뭐야? 1과 5지. 그 중에 소수의 개수는 몇 개야? 한 개지. 그래서 얘는 1이 되는 거야. 어떤 개념인지 알겠어?
그럼 헷갈릴 만한 거 하나 말까? F8. 8의 양의 약수는 뭐야? 1, 2, 4, 8이지. 그 중에 소수는 2 한 개지. 한 개. 이렇게 적으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치역을 구하면 된다. 치역은 나온 값들을 치역이라고 한다고. 선택을 받은 아이들을 치역이라고 해. 이름을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자, 이 두 함수가 같대.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 두 함수가 같대. 그치? 둘 다 1 집어넣고 둘 다 3 집어넣어서 같은 값이 나오는 A, B를 연립방정식으로 구하면 돼요. 자, 다 비슷비슷하거든. 89번 한번 보자. 집합의 원소가 마일과 0과 1이 있어. 그런데 얘가 X에서 Y로의 함수가 되어야 해. 조건이 뭐게? X의 범위는 마일과 0과 1이야. 얘가 함수가 되어야 해. 그치? 마일하고 0하고 1을 넣었을 때, 즉 그걸 F마일, F0, F1이라고 할게. 넣었을 때 이렇게 나온 값이 치역이거든. 얘가 이걸 좀 명확하게 알아야 돼. 하나가 하나를 선택한다 그거 아니야. 그렇지. 얘가 나온 값이 Y의 부분집합이어야 해. 나온 값이 1, 2, 3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그걸 만족하는 A를 찾으면 돼. 나온 값이 1, 2, 3이 되도록 하는 A를 찾으면 돼. 그걸 니네가 대입해서 생각해야 된다. 이거 어렵지 않아. 니네 나중에 가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한다고. 이거 너무 어렵다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고 하면 안 된다고 할 수 있는 거니까. 자, 90번 볼까? X에서 Y로의 함수가 있는데 fx를 x가 만약에 1이잖아. 1을 여기다 집어넣어. 그래서 나온 값이지. 그거의 1의 자리 숫자를 f라고 한대. 그럼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fa는 2고 fb는 8이 돼. 그거를 만족하는 a 더하기 b의 최대값을 구하래. 자, 문제를 좀 해석을 해볼까? 그럼 이게 무슨 뜻일 것 같아? 이걸 만족하는 건? 이걸 니네가 문제를 보면서 해석을 해야 돼. 그냥 단순히 보니까 정리가 안 되는 거야. FA가 2가 되는 그 A는 뭐야? 아니, 그러니까 A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A가 의미하는 건 뭐야? 문제를 잘 봐봐. FA가 의미하는 건 아니 2A 제곱의 1의 자리 숫자를 의미해. FA는 여기다 A를 집어넣어봐. 2A 제곱 이거의 1의 자리 숫자를 의미한다고. 근데 문제에서 그 1의 자리 숫자가 2래. 그러면 A에 얼마를 집어넣으면 1의 자리 숫자가 2가 나올 것 같냐고. 그걸 찾아봐. 1 된다고? 1 되지. 그치. 1도 되고. 또 4도 되네. 또 되는 거 없지. 이것들을 찾아서 만족하는 A 더하기 B의 가장 큰 값을 찾으라고. 8 되는 것도 찾고. 문제 좀 잘 이해하고. 91번. 91번은 약간 창의력이다. F4 더하기 F 마사를 구하래. 그러면 여기서 임의의 실수라는 말이 너희를 헷갈리게 하거든? 임의의 실수는 우리말로 이거를 조금 해석을 하면 랜덤을 의미해. 그런데 수학에서는 랜덤을 의미하는 게 아니야. 수학에서는 이게 아니라 모든을 의미해. 임의에는 모든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어떤 수를 다 집어넣어도 항상 이게 성립한다고. 항상 이게 성립하는 어떤 식이 있을 때 F4 더하기 F 마사의 값을 구하래. 팁을 줄게. 이 문제는 어떻게 푸냐면 F0을 한번 구해봐. F0만 구하면 모든 게 다 풀린다. 알겠지? 근데 이거는 F0을 왜 여기서 F0이냐면 문제에서 만약에 덧셈 문제였잖아. 정의된 이게 덧셈 문제였으면 F0을 구하면 웬만하면 풀려. 그런데 곱셈 문제일 수도 있어. 그럴 때는 F1이다. 그냥
정리를 해주는 김에 한 번에 해주는 거야. 우리가 어차피 푸는 문제는 F0 구하기 2유형밖에 없거든? F0을 구해. F0을 구한 다음에 고민하면 돼. 야, 그럼 F0은 어떻게 구할래? 응? F0을 먼저 구하라고. F0이 얼마인지 값을 구하라고. 어떻게 구할래? 그 정도 창의력을 만들 수 있잖아. 어떻게 구하냐면 A, B에 숫자를 집어넣어서 구하는 거야. A, B 얼마를 집어넣을까? 아까 말했잖아. 모든 수가 다 성립한다고. 0 집어넣으면 돼. A랑 B 모두 0을 집어넣어. 그럼 식이 어떻게 되냐면 F0 더하기 0이 F0이지. F0은 F0 더하기 4야. 이걸 통해서 F0이 얼마라는 구할 수 있니? 그렇지. 구할 수 있다고. 그리고 나서 니가 고민하라고. 할 수 있으니까. 자, 이제 92번은 똑같아서 넘어가고, 자, 93번, 94번 이 둘은 되게 어렵거든? 이거는 여러분이 일단 문제를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지금 설명해 주려고 했는데 시간이 조금 애매하네. 이거는 지금 설명해 주기 복잡해서 이건 여러분이 고민해주면 다시 오답 정리하면 설명을 해줄게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105초까지 숙제로 하면 되거든요. 수업은 여기서 마칩니다.